안녕하세요. 한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한자들입니다. 자, 이 총 10개 한자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한자가 어떤 건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확인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요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저 한자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죠. 자, 오늘의 수업 주제인 자, 이 한자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사전이 있으면 사전으로 먼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다 찾아보셨나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이라고 하면 자,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창, 찌르는 창. 그래서 보통 이 세 개의 날이 있겠죠. 이 세 개의 날 중에서 가장 아픈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자, 1번, 2번, 3번. 그렇죠. 다 아프죠. 근데 어떤 게 가장 아플까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3번일 겁니다. 3번은 들어갈 때도 아프지만 창을 뺄 때 더 아프겠죠. 자, 그러면 갑골문에는 창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갑골문에 창을 든 군인입니다. 자, 여기서 창은 어떤 건지 여러분 보이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창이겠죠. 옆에 건 사람이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창, 이게 창입니다. 여러분 창처럼 보이나요? 자, 도끼처럼도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창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 갑골문을 지금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창과라고 합니다. 창과. 자, 얼추 보면 비슷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각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을 입힐 수 있겠죠. 그러면 저 빨간 부위가 어딜까요? 빨간 부위가 그렇습니다. 이 빨간 부위는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창날입니다. 자, 유물로 발견되는 이 창과자의 창날입니다. 그 다음 이 분홍 색깔은 왜 저렇게 끝이 구부러져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창과자에 보이는 이 날에 보이는 이 구멍이 힌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기다 이 당시에는 창날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묶어서 썼을 테니까 만약에 이 창자루가 일직선이면 싸움을 하다가 묶인 게 헐거워지면 창날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끝을 살짝 휘어놓으면 창날이 창자루에서 빠져나가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끝이 살짝 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뭘까요? 그래서 손잡이 부분 쪽이죠. 자,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복원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일 거다. 손잡이조차도 상대방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자, 그래서 색깔을 입혀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이 창날이고 까만색은 창자루, 그 다음에 분홍색은 창날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한 부분, 그 다음에 파란색은 손잡이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씁니다. 자, 창자루에 창날이 달려있고 창날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울여놨고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 물론 이렇게 잘 그려놓은 갑골문도 있지만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똑같은 갑골문 창을 보고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보입니다. 창과자 하나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이 보이지만 기본적인 모형은 다 똑같다. 창자루에 창날이 달려있고 창날이 빠지지 않게 해놨고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글자를 뭐라고 한다? 창과라고 부릅니다. 창과. 빨간색 빼기 쓰고 빨간색 빼기 쓰고 창자루를 시옷 두 번째처럼 쓰고 시옷 첫 번째 쓰고 시옷 두 번째 짧게 찍으면 됩니다. 창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창과라는 걸 여러분들 한번 공책에 한번 몇 번씩 써보면서 창과 한번 외워보기 바랍니다. 창으로 꽉 찔러야 되니까 과겠죠. 자, 그럼 미리 알아두는 한자 오늘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3월달에 봤었죠? 그렇죠. 쇠금자입니다. 산속의 땅 속에서 흙을 팠더니 땡 하고 소리 났던 쇠 조각 쇠금이라고 합니다. 쇠금 다 기억나시죠? 쇠금. 그 다음은 이건 사람인자 여러분들 다 기억나죠? 사람이는 갑골문에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걸어가는 사람의 옆모습이다. 그래서 사람인자를 이렇게 쓰고 자, 이 빨간 몸통 부분을 세워서 쓰기도 하고 니은자처럼 꺾어 쓰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찌 쓰든 간에 이 세 개 다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한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울타리는 동그라니까 그렇습니다. 네모로 나타냅니다. 그럼 입구자랑 어떻게 보일까요? 울타리가 아무리 작아도 입구
입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크게 씁니다. 그래서 울타리 속에는 항상 이런 돼지 같은 동물이 있으니까 한자에서도 네모 안에 다른 글자가 들어있으면 그건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입구자가 아니고. 자, 그 다음 이거는 뭔 글자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왔던 조개 패입니다. 자, 조개 동그라니까 네모나게 그리고 조개 바탕에 무늬 그리고 조개는 좌우로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이다. 조개 패. 한자에서 조개는 돈의 의미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갑골문의 조개입니다. 똑같죠? 자, 이거는 뭐였죠?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발지자라고 했습니다. 발. 소재는 발처럼 보이나요? 라고 했었죠. 물론 갑골문을 보면 여기까지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 엄연한 발이죠. 그래서 발. 그러면 오른발인가요? 왼발인가요? 그렇죠. 엄지발가락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발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 보이냐? 사실은 평발이 아니고 사람들의 발이 발바닥이 움푹 패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다 그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있으면 발바닥이 움푹 파여 있기 때문에 여기를 생략하고 그린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발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손이 있었죠. 손 하나짜리는 이렇게 쓰고 손 두 개짜리는 이 두 개를 합쳤으면 그렇습니다. 손 두 개를 합쳤으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를 이용하면 이런 모양도 나오겠죠. 두 번째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모양은 없고 세 번째, 자, 이 첫 번째 모양을 두 번째 이렇게 밑에를 위에를 살짝 떨어뜨려서 쓰기도 하고 포크 모양 두 개를 써서 이렇게 썼습니다. 요 세 가지가 나오면 손이 두 개짜리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손 두 개짜리다. 이런 걸 봤을 때 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건데 이런 무기입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Y자 위에 동그라미가 달려있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리죠. 갑골문의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아마 이런 도구일 겁니다. 양 줄 끝에 돌멩이를 달려서 휙 돌려가지고 던지면 달려가는 동물의 다리에 딱 걸려가지고 동물을 넘겨뜨리는 그 사냥도구겠죠. 사냥도구 이런 겁니다. 사냥도구. 만화에서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냥도구. 그래서 이거는 홑단이라고 지금은 하나를 의미하는 홑단이지만 원래는 사냥도구였다.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자를 그림으로 또는 그림을 한자로 한자를 보면서 그림을 떠올리고 그림을 보면서 한자를 어떻게 나타낼 건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뭐죠? 자, 총을 들고 있는 군인 아저씨죠. 그럼 옛날 군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손에 창을 들고 다녔겠죠. 이 모습을 갑골문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창을 들고 걸어 다니는 군인 아저씨. 그러니까 갑골문에서는 창과 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과 발로. 당연히 창은 손으로 드는 거니까 손은 그리지 않고 발. 그래서 창을 들고 가는 사람, 군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글자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창과 자를 쓰고 발지자를. 근데 지금 글자를 보면 군인 무라고 합니다. 우리 무사할 때. 근데 이 분홍색 부분이 지금은 3000년이 흐르면서 이 위쪽으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은 위에다 쓴다. 그래서 분홍색 쓰고 빼기 쓰고 그 다음에 발지자 파란색을 써주고 창자루 시옷 두 번째로 써주고 그 다음에 시옷 두 번째를 짧게 써준다. 그래서 군인 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직접 써보세요. 멈춰놓고 쓰고 또 다음 영상 봅시다. 자, 군인. 창이니까 군인과 관련이 있어서 군인이라는 글자도 창이 들어간다.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잘 봤죠? 자, 그 다음에 자, 창이 있습니다. 군인들끼리 서로 적들끼리 싸웠겠죠. 그래서 뒤에서 몰래 창을 들고 와서 목을 확 쳐버리겠죠. 그럼 목이 바닥으로 탁 떨어지게 해서 상대방의 목을 베버렸겠죠. 자, 그걸 갑골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뭔지 알겠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창과 자가 가장 간단한 형태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사람의 목 부분을 창날이 뚫고 있죠. 자, 그래서 갑골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창을 들고 와서 한 사람의 목을 베버리는 그 모습이겠죠. 그런데 지금 글자를 보면 창날이 사람 목을 뚫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갑골문은 생생하게 사람 목을 베는 모습인데 지금 한자에서는 그런 모습은 좀 느껴지지 않지만 이렇게 사람 인자 옆에 창과 자가 써져 있으면 치다, 벌. 사람의 목을 친다. 그때 벌자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치는 건 벌목 할 때 그 벌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죽였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싸우겠죠. 그러나 싸움은 절대 실력이 똑같으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때려 눕힐 수 있다 생각하면 싸우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은 자, 돌무기,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돌무기를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청동무기, 쇠무기를 들고 있죠. 이 쇠무기를 든 사람이 저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니까 싸우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그리면 어떻게 그릴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무기를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철기 시대 무기를 들고 있어. 이렇게 실력의 차이가 날 때 사람은 싸우고, 그래서 싸울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은 야비한 행동이라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 때 꼭 싸우게 되죠. 그래서 한자에서도 하나는 구식 무기, 하나는 신식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쓸 줄 알겠죠?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부족을 죽였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쳐들어오는 것도 겁났겠죠. 그래서 부족 국가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목책을 두르고 그 안에 망루를 싸서 적이 오나 살펴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 창을 들고 목책을 세우고 그리고 주변으로 해자를 파서 적이 이 물을 넘어오면 그때는 죽는다는 소리를 했겠죠. 그래서 이목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원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땅덩어리 넘어오면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국가라는 의미였겠죠. 그래서 원래는 나라 국자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8급 시험 보면 나라 국자를 이렇게 안 썼죠? 자, 근데 이렇게 정복 활동이 점점 하다 보면 이 부족의 땅덩어리가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바깥에다 큰 테두리를 하나 더 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나라 국자를 이렇게 쓰죠. 원래 요만한 땅덩어리가 요만하게 커졌다, 그 소리겠죠.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꼭 인터넷으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뭐부터 써야 될까요?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자, 바깥에 커진 땅덩어리를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창날 쓰고 원래 작은 영토 쓰고 경계석 쓰고 그 다음에 창과자를 쓰면 되고 마지막에 막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나라 국자였던 이 글자는 혹시 혹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이런 걸 가져왔을까요? 자, 여기 올라가서 나라를 만들고 나면 항상 외적들이 쳐들어올까를 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밤에 병사들이 올라가서 두 손에 창을 들고 적이 오너나 나라를 지켰겠죠. 이 모습을 갑골문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양손으로 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양손에 창을 들고 나라를 지킨다, 이런 소리겠죠. 그래서 갑골문에서도 창을 쓰고 밑에 양손을 그려놨습니다. 항상 쓸 때 창날 쓴 다음에 양손 파란색을 써주고 그 다음에 창자루, 그 다음에 손잡이 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킬 개라고 합니다. 우리 경계 근무할 때 지킨다, 양손에 창을 들고 나라를 지킨다, 그런 의미겠죠. 자,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자, 이 글자 딱 보면 복잡해 보이죠. 그러나 색깔 한번 입혀볼까요? 이렇습니다. 흑도자가 보이고 창과자가 보이고 나무 목자가 보입니다. 아까 창과자가 꼭 도끼처럼 생겼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식물재입니다. 우리가 식물 재배한다라고 할 때 그럼 이런 건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흙이 있었습니다. 이 흙을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이제 창을 가지고 농사 짓는 도구로도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탕탕탕 하면 삽처럼 마치 곡괭이처럼 땅을 팔 수 있었겠죠. 여기다가 나무를 가져와서 다시 여기다 흙을 덮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자라는 건 꼭 창이면 창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다, 재라고 합니다. 쓸 때는 먼저 이 분홍색을 빼기 일자 빼기 길게 쓰고 파란색 나무 목자를 쓰고 그 다음에 창과자를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인터넷을 통해서 쓰는 순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글자도 있을까요? 자, 은행입니다. 자, 은행인데 갑자기 누구겠죠? 이거 강도 같습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또는 한 손에 창을 들고 이 돈 찾고 있는 사람을 위협하는 강도겠죠. 그래서 한자에서도 도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파란색이 조개패라고 있었죠. 조개는 한자에서 돈을 의미한다. 그래서 돈을 가운데다 두고 한 사람은 창 들고 한 사람은 칼 들고 야 이놈 새끼 돈 내놔 이러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걸 지금 한자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지금 한자에서는 조개패자가 옆으로 나와 있고 창과자가 있고 칼 모양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둑적이라고 합니다. 적반하장의 도둑적.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먼저 돈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창날을 들이밀고 칼을 들이밀고
돈 내놔 이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한자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면 한자라는 건 그 상의 모양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도둑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거를 창칼을 들고 돈을 지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자에서는 도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자, 여기서 분홍색은 뭐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돈입니다. 빨간색은 뭘까요? 아까 하나는 창과였는데 창과가 두 개 있으면 뭘까요? 자, 여러분들 이 글자가 도대체 뭘까요? 한번 사전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사전에는 값싸다 천 또는 천하다 천. 천하다라는 건 뭔가 지위나 신분 이런 게 낮은 사람을 말하는 낮은 걸 말하는 거죠. 천하다. 그럼 왜 이게 값싸고 천하는 게 될까요? 한번 봅시다. 조개는 돈이었고 그래서 이 빨간색 창과자가 두 개 있는 거는 창과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갑골문에 보면 창과가 두 개가 등장하고 이 두 개의 창과가 막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피해를 입어가지고 피해를 입어서 결국은 쪼각쪼각 나버리겠죠. 쪼각 나버리겠죠. 그래서 이 글자 창과자 두 개 있는 글자를 작을 잔자라고 합니다. 창과자 두 개가 부딪히면서 짠짠짠짠 했겠죠. 짠짠짠짠 하다 보니까 작아졌겠죠. 그래서 이거를 작을 잔자라고 합니다. 돈이 작다. 작은 돈으로도 살 수 있는 거. 싼 거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약간 싸게 행동하면 우리가 천하다라고 하는 거죠. 천하다. 그래서 예를 한번 선생님 비유해 봤는데 이런 샤넬 백은 고급이죠. 비싼 거겠죠. 근데 이 샤넬 백이 돈이 갖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달달달달 하다 보니까 이게 끈하고 가방이 서로 떨어지다 보면 이건 어떻게 되겠죠. 이거 돈의 가치가 작아져 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값싸다 천, 천할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작아진다. 돈의 가치가 작아진다. 작은 돈으로도 살 수 있다. 그래서 값싸다. 싼 걸 우리가 아유 인간성이 싸 이런 거 하여튼 천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마지막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쇠금자 옆에 작을 잔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쇠금자 옆에 작을 잔자가 있습니다. 자, 이 소리가 힌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돈전자입니다. 전의 전쟁이라고 할 때 돈전, 돈을 바꾸는 환전할 때 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돈 쇠로 만드니까 옛날에는 조개가 돈이었지만 시대가 발달하면서 쇠로 돈을 만드니까 아마 쇠는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겠죠. 이런 철광석이었겠죠. 철광석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철광석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동전들을 만들었겠죠. 작은 동전. 그래서 이 쇠금자랑 이 작을 잔자가 합쳐지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쇠로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신석기 청동기 역사가 발전하면서 돈을 쇠로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쇠금이 들어갔다. 그리고 어떤 큰 쇠덩어리를 작게 만든 것, 그게 돈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창과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쓰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영상 길이도 너무 길어지고 여러분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써보는 건 여러분들이 꼭 인터넷 찾아서 한번 제대로 써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꼭 선생님 말한 거 한번 공책에 한번 써보면서 오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